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으로 수도권 시민은 2,6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부터 광역버스와 철도까지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가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노력에 합의한 건데요. 어떤 해법들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7월 첫 회동 이후 4번째 만남의 자리. 세 사람은 수도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당적 상관없이 또 가까워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실무 못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눠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협약에는 공동과제 10개가 포함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유 시장은 그동안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선 3개 시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보 상태인 매립지 현안을 두고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오 시장도 매립지 문제를 언급하며 공동 해결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될 수도권 매립지 문제부터 매일 원거리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발을 맞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도는 GTX의 조속한 완공, 또 광역철도망 사업을 함께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선박 운항과 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자체장들은 무엇보다 수도권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규모로 보면 2,600만 명이 넘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고 인구를 넘어서 경제나 문화나 기타 제반 국가적 영향력으로 보면 정말 절대적인 그런 포션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세 단체 지방 정부가 잘하면은 바로 수도권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앞으로 어떤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년간의 대표적인 성과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꼽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재물포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인천발 KTX 개통,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인천시장과의 대화 시간. 유정복 시장은 지난 1년간 대표적인 성과로 지난달 개청한 재외동포청 유치를 꼽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발판 삼아 인천을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750만 동포가 바로 인천이 가고자 하는 글로벌 도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크 허브를 만든 겁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유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내항 18부두 종합개발과 동인천역 재개발 사업을 원도심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추진 중인 인천대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또한 지역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물포 르네상스 관련한 예산만 1,000억 이상을 담았습니다. 장밋빛 청산을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획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실천 과제를 이미 선정했고 바로 이 내항 18부두
그다음에 동인천 양쪽 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중동부 일원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개통 연기 우려가 제기된 인천발 KTX 사업은 2025년 개통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차관, 국장까지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2025년도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내년 착공을 앞둔 GTX B 사업과 GTX D와 2노선, 그리고 인천을 순환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구 상상 플랫폼에서 진행된 유정복 시장과의 대화는 인천 언론인클럽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과 OBS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됐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제물포 일대를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원도심 학교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원도심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열악한 교육 환경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원도심 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제물포 일대 101개 학교를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미추홀구와 동구, 중구 원도심, 그리고 서구 가좌동과 성남동입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는 지역 초중고를 대학 첨단 산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의 인천형 미래교육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수준별로 디자인된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또 문제 해결 캠프나 특강 등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학교에는 디지털 전문가의 컨설팅과 맞춤형 에듀테크를 적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 학교 23교를 선정해 멘토링, 교사 역량 관리, 학부모 인식 개선, 학교 디지털 전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인천 IT타워의 문을 연 인천 디지털 교육센터가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 사업은 인천시가 해당 지역에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J스테이션 같은 도시재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권역별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소각장을 어디에 지을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사자 합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한편 광역소각장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권역별로 총 4개의 광역소각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둬가지고 입지선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각장을 확충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소각장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광역소각장 건설 철회로 계양 부평구 쓰레기를 처리할 동부권 광역소각장 설치가 비상인 상황. 여기에 중구와 동구, 옹진군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서부권 소각장을 두고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보지로 5곳이 선정됐는데 모두 영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종 지역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라는 것. 입지선정위원 중 시의원과 주민은 모두 9명. 그런데 9명 가운데 2명만 영종 지역, 7명은 원도심 지역 위원입니다. 평가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나 가중치나 표변 채점을 기준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단순히
용역사에서 제공한 서면 서류에 기재된 장단점만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해서 뺄셈 투표식 방식으로 후보 적절치 않는 후보지를 이제 뺀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만 이제 남은 게 영종 5곳 후보지가 된 겁니다. 영종 주민들은 서부권 광역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영종 지역의 자체 소각장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원 중구청장도 SNS를 통해 예비 후보지 선정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 행정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4월 입주를 앞뒀던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었죠. 조사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전부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파트 17개 동 모두를 전부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건물이 휴지 조각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겁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린 국토부가 2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엔 원래 지붕을 떠받치는 철근 다발인 전단 보강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설계 도면엔 지하 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절반 수준인 15개가 철근 다발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설계에서 철근이 누락된 건데 시공 과정에 보강은커녕 또 한 번 철근이 빠졌습니다. 조사위가 무너지지 않은 기둥 8개를 조사해보니 이 중 4개 기둥에도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서 누락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도 좀 있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이제 그렇게 철근이 누락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항력이 떨어져 있겠죠.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데 조경 공사를 하면서 좀 추가적인 하중이 작용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약간 조금 미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발생한 사고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을 택했습니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17개 동을 모두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전면 재시공을 요구한 만큼 대체로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 예정이던 입주 예정일이 수년 더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주거 대책과 피해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S건설의 단지 전체 전면 재시공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수년이 뒤로 밀리는 만큼 그에 따른 이제 입주 예정자 분들의 현실적인 피해 보상안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요. GS건설은 구체적인 철거 시점과 방식,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만수천 복원사업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제1호 공약인데요. 이를 위해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해당 지역이 탈락해 만수천 복원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박 구청장은 구역을 분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동구가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추진 중인 만수천 복원사업.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콘크리트 복개 구간을 뜯어내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입니다. 하천 복원 예정지와 인접한 만수 5동과 9월 4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힙니다. 남동구는 이 지역 재개발과 연계해 만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최근 진행된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하천 복원 예정지와 가까운 9월 4동 구역이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하반기 시 재개발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만수천 복원에 조금 더 유리하고자 1순위로 올렸던 그 재개발 사업이
책정이 안 되고 2월쯤에 시에서 또 다시 한번 그 재개발 그 선정을 위한 공부를 한다고 하니 마주천 하천을 여는데 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리한 부지를 저희가 1순위로 올리고 9월 4동 재개발 추진구역 부지는 약 22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다른 후보 지역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큽니다. 박 구청장은 지역을 분할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입장은 너무 규모가 크다. 좀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좀 반으로 줄여서 좀 인천시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재개발 사업 외에도 9월 2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9월 2지구 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적에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나 가옥을 내놨을 적에 그 9월 2지구에 입주하는 방안도 이제 인천시와 인천시 도시공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구청장은 청라호수공원이나 송도 워터프론트와 같이 남동구에도 수변 휴식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서 만수천 보건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대담은 14일 오전 11시 30분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방학 되면 어김없이 오래된 학교에선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성면 해체 작업을 부실하게 진행해 오히려 성면 노출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불시 감독에 나섭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인천의 한 고등학교. 성면 철거 공사로 출입이 통제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장에서 뛰어놉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성면 철거가 완료됐다는 건물 한가운데 성면 천장 텍스가 뜯자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성면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선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 내 성면 건축 자재, 해체 제거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사례처럼 성면 제거 과정에 안전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학교 성면 철거 목표 달성보다는 느리지만 안전한 성면 철거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이 성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지침 위반 업체에 대한 교육청의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학부모와 환경단체 그리고 성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 체계가 모든 성면 철거 학교에 반드시 갖춰져서 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실행 과정 그리고 사후 처리 과정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감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한꺼번에 철거하도록 그래서 위험한 성면 철거 작업이 몇 차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현재 인천 지역 학교 558개교 가운데 성면이 검출된 학교는 21.7%인 121개 교에 이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여름 방학에도 학교 내 성면 제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7개 교와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등 인천 지역에서 총 14개 학교에서 성면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전국의 성면 해체 제거 학교 현장 385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위기의 지역 상권에 대해 살펴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죠. 춘천 중앙로 일대는 드라마 인기 속에 관광객들의 발길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각종 음식점과 문화시설,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늘 북새통을 잃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심 상권 월 매출액도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에서 지난 2020년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사정은 춘천 지하상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지자체와 상인들은 유동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뜸해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젊은 감각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 성곽마을 행궁동인데요. 이른바 행리단길로 MZ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이 이어집니다. 평일 낮에도 음식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거리마다 많은 이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밤에 산책도 하고 카페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오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행궁이 있는 마을 행궁동. 이곳은 요즘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장소와 맛집, 소품 가게를 비롯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관까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이 일대는 SNS에도 수십만 건의 사진이 오를 만큼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에 문화유산을 넘어 이른바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으로 화성 행궁만 보러 오는 곳이 없던 것 같고 보통 놀면은 행궁동으로 많이 오고 데이트로도 그냥 행궁동으로 매주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면서 마을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핫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지가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상인들은 골목 곳곳의 분위기를 수원화성과 어울리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직하면서 있는 곳이 곧 행궁동이잖아요. 그것이 행궁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토존도 새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저희 오면은 또 즐겁게 사진도 찍고 가고 인증샷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 별도의 상인회를 꾸려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이런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그런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위해 생태교통을 비롯한 축제를 열어왔던 수원시. 앞으로도 각종 즐길거리로 역사와 문화를 더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화성 어차라든가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그다음에 한옥마을까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마을로 디지털 관광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고문 마켓, 그다음에 다양한 축제까지 같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궁동 일대에선 문화재 야행과 미디어쇼, 능행차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리단길. 문화와 역사를 담은 관광지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핫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상인과 지자체가 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 HCN 이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단일 음식이라는 한계와 낡은 시설로 한때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명품 테마로드 조성 사업을 통해 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환경 개선과 레시피 개발 등에 집중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외식거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셉트를 가지고 뭐 행사도 진행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이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골목이 되고. 과거 낡은 공장에 몰려있던 대구 북구의 옥산로 일대도 지금은 힙한 골목 상권으로 변했습니다. 공장을 리모델링한 상가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일단은 골목이 많이 좀 밝아졌죠. 밝아지고 또 활성화되었고 또 좀 젊은 거리가 된다는 이미지. 아무래도 취향이 어떤 중장년보다는 어떤 젊은이의 거리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자체에서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떡볶이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보자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골목 상권은 대구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제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형 골목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를 위해 우선 상인회를 조직한 뒤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권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회복된 상권이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상권이 뜨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명한 상권일수록 더 강하게 찾아오는데요. 지자체의 정책과 조례를 통해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 성수동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상권 중 하나였던 가로수길.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지금은 여기저기 비어있는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3억 이렇게 가고 월세가 이거보다 작은데도 1,300 계속 몇 년째 공실이어도 보면은 진짜 계속 몇 년째 공실인 데가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경리단길, 삼청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상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으로 상생을 강조합니다. 임차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야.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대신 임대인 장사가 좀 덜 될 때는 또 합의해서 좀 임대를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좀 유연한 있던 상가 임대차 시장 구조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어떤 상생을 조례로 만들어 직접 해결책을 강구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동구.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생 협약을 시도했습니다. 성수동 상권의 건물주와 임차인들을 모아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재계약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상권의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지역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궁극의 목적은 지금 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생 협약의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났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영업 기간 또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동구의 조례는 국회에 입법화까지 됐습니다. 일부 몇몇 가게를 빼고 나면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정책이 이제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일평균 유동인구만 2만 7천여 명에 달하며 서울의 가장 핫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성수동. 상권의 흥망을 결정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례와 정책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비닐 장갑부터 봉투까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게 일회용 비닐입니다. 일회용 줄이기 운동이 곳곳에서 이어지지만 편리성 때문일까요? 사용량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연간 270억 개, 55만 2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3배 규모인데요. 하루라도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7월 3일을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번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에는 플라스틱 비닐의 재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 업사이클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 한켠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입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거쳐 이곳으로 반입된 비닐들. 재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비닐을 먼저 골라낸 뒤 일부는 따로 분리해 고체 연료로 만듭니다. 연료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비닐들은 일반 폐기물로 소각 처리됩니다. 사용 못하는 것들이 한 60% 정도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도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서요. 그것들은 다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비닐 소비량 연간 55만 2천여 톤. 비닐이 버려지기 전 새로운 활용을 고민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폐기물로 배출되는 비닐을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천 부평구의 업사이클링 기업 업모스트를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모스트는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해서 자원순환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무늬의 비닐들.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인 이 비닐들은 수거와 세척, 열압착 과정 등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 재탄생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다 종인지 아시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트레이드마크인 독창적인 프린트 무늬는 황 대표가 지난 수년간 연구를 거듭해 개발한 기술력입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황 대표. 지난 2018년 비닐 대란을 경험한 뒤 업사이클 소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군부터 제작했습니다. 패션 잡화로 시작을 해서 인테리어 제품으로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좀 인테리어 판재나 해서 좀 많은 플라스틱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황 대표는 올해로 창업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마니아층을 넘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업사이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너무 기후위기, 환경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조금 가볍고 좀 천천히 좀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근본적인 자원 순환을 위한 고민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 가운데 한 가지 소재만 고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또 플라스틱의 그런 폐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분리수거나 선별장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것이 저희가 이제 생산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원료들이 섞이면 또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단일 재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됐을 때도 잘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 업사이클의 의미를 잘 살리고 실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인천의 업사이클 기업들. 환경을 위한 가치에 우수한 제품력까지 더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으라차차 지역 경제 김지영입니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김찬진 동구청장은 원도심 개발과 함께 인구 유입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재개발, 또 화수부두 도시재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의 관문으로 꼽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1년간 이 일대의 변화를 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인천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동구에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앵커인데 여기를 뭔가 좀 변화를 좀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그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고밀도 재개발에 대한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가지고.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어르신 복지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과 골다공증 무료 검사 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또 치과 치료비를 최대 80만 원 지원하는 등 구강의료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인구 정책팀에선 주거부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화수부두 일대 도시재생 사업도 시동을 겁니다. 화수부두 일대를 첨단 산업과 문화, 해양 관광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하반기 때 우리가 10월 달에는 거기가 공모 사업이 들어갑니다. 재생 사업이 된다면 거기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 청장은 문화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수도국산 박물관을 증축하고 화도진 축제를 인천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지역의 교육 현안인 여자중학교 신설 문제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며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인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는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의 바람은 뭔지 구혜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구 60만 명을 돌파한 서구. 인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청라와 검단 등 신도시의 핵심 현안은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2027년 10월 개통 예정인 7호선 청라 연장은 최근 개통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9호선 연장은 운영비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9호선을 가지고 매립지 종료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매립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시티타워. 다행히 최근 인천시와 LH가 협약을 체결했지만 앞서 수차례 사업이 좌초된 바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LH가 경자청도 마찬가지지만 LH가 너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3천억 갖고 가능했던 게 지금은 인건비, 그다음에 건설비 이런 것들이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뭐 4천억 넘게 뭐 향후 5천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도시 성장을 바라보는 원도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합니다.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모든 부분이 여기 사실 서구가 여기 보면 상업시설이 여기 쪽인데 이쪽이 사실은 발전이 너무 안 되고 있고 너무나 막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차 고령화되는 원도심도 재개발 등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을 희망합니다. 소비자층에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제 노인도 약간 그 인구 밀도가 어린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보는 게 진짜 기이해요. 특히 서구의 핵심 현안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30년 넘게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조속한 종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과 정치권의 생각입니다. 30년 넘게 수도권 매립지의 피해를 감내했던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 민선 8기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아라뱃길 경계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가수 송창식 씨가 인천 중구 출신인 거 아시나요? 신흥동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구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해 송창식 거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담배가게 아가씨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고래사냥 등 주옥 같은 노래를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송창식. 그는 1947년 중구 신흥동에서 태어나 신흥초등학교를 다닌 인천 출신입니다. 중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가수 송창식을 기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구가 송창식 거리 조성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송창식이라는 천재 뮤지션이 저희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태어나서 거주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 주변에는 답동성당, 부윤관사, 그리고 옛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골목길 등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창식과 주변에 있는 건축자산,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관광 자원화 상품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장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 인천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답동성당,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극장인 애관극장, 일제강점기 당시 인천시장 격인 인천 부윤회 관사, 적산가옥 사이 담쟁이 넝쿨로 둘러싸인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골목길까지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송창식 거리가 조성됩니다. 송창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대표곡을 이용한 벽화와 조형물, 쉼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창식 거리가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